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전문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이 시간에서는요, 수급을 보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테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이번 주 내내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 존 템플턴 투자대가의 명언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고로 낙관적일 때, 최고로 비관적일 때, 이 현 시점이 최고로 비관적일 때인지 알기가 어렵다. 또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죠. 이 추세, 변곡에서 분명히 기회가 나옵니다. 증시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시점이 어딘지 예단을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예상이나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예단을 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주중에 잠깐 반등을 줬을 때도 제가 지금이 그러면 최고로 비관적일 때인지 좀 고민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추세의 변곡, 또 최고로 비관적일 때를 지나서 증시의 반등 중심에는 분명히 수급이 개선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 꼭 해드리고 싶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 금리 동결 또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의 미시적인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해드렸고요. 결국 재정정책 쪽으로 정부에게 일단 공을 넘긴 거죠. 하면서 이제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이 대책, 코로나19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대책의 총 16조 원 규모로 구성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 추가 경정 예산 메르스 때의 6조 2천억 원보다 작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중요 내용이 되겠는데, 어제의 금리 동결,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좀 싸늘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고, 그 중심에는 아마도 무엇보다 이제 미국 지수 선물 또 하락이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뭐 미국 본장 아직 열리지 않은 시간이지만 미 나스닥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 주간 흐름으로 상승의 추세를 확실하고 단호하게 하향 이탈을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지 못해 보입니다만, 내려오는 만큼 미국 증시의 고평가, 고밸류 부담은 점차 완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그나마 좀 기대를 걸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국 증시 종합주가지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번 달이죠. 이번 달 2월 달이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 고가 2255.49포인트, 종가는 1987.01포인트. 예, 상승 6.44% 고가 상승에서 종가 마이너스 6.23%, 네, 굉장히 큰 변동폭을 나타내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증시 하락, 2018년도에 증시 하락 조정 추세, 작년 10월에 마이너스 13.37% 급락. 이때보다 더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보호 무역주의죠. 그리고 또 기업들이 대응 대책, 관세를 회피하고자, 관세에 부과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생산기지를 옮긴다든지 또는 또 제품 가격 조정, 뭐 생산 비용 조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출구를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하루빨리 신속하게 억제되거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 1987.01포인트 이때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의 종가였어요. 종가. 2016년 11월. 자, 이 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 자, 제가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는 했었거든요. 한국 경제성장률 2%대죠. 2%대.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분기 경제성장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이면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만약에 1%대나 0%대로 떨어진다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1800을 간다 하더라도 뭐라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1800 갈 겁니다, 1700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분명히 또 경기 부양 정책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하방 지지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추가 하락을 또 막아 세울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어쨌거나 시장의 반응,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수급에서 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서 오늘 시장의 당일 수급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급을 보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오늘 당일의 코스피 업종 보시면은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운수창고업이 가장 적은 하락폭을 나타냈는데, 수급 수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그나마 운수창고에서 172억 매수를 해주었네요. 운수창고, 그리고 서비스는 기관과 동반 매수를 보여주었고, 비금속 광물, 음식료업, 기계, 의료정밀, 통신, 섬유 의복 순으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외에는 전부 이제 매도죠. 매도. 그래서 이 업종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또 시간 관계도 있고 길어지면 지루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운수창고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수창고업 종목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종목 그렇게 많지 않고, 보시면 한진칼서부터 국보, 동양고속, 페노션, 현대글로비스, 세방, 우선주, 뭐 현대상선, 제주항공,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운수창고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쪽이 어느 쪽인가요? 항공주죠. 항공주. 아시아나 항공, 대한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이런 항공주들 보면 굉장히 낙폭이 과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주항공 항공주를 매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기업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자연재해죠. 신속히
억제되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이런 측면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봤을 때 분명히 지금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항공주들. 그죠? 그럼 1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이후, 예, 그때 가서는 또 기저효과, 예, 이런 용어가 또 항공주들한테 또 들려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굉장히 과대낙폭으로 인식을 하시고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항공주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난 후에 수급이 분명 개선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될 수 있다. 그것이 한 달 후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 또는 6개월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회는 제공될 수 있으니까 수급을 주목해서 추적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다 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무관하게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슈는 바로 경영권 분쟁이죠. 경영권 분쟁. 그런데 이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래서 저는 경영권 분쟁이 주가 상승의 탄력적인 요인임에는 분명하지만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수급만을 보고서 매수하기에는 반대편에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다는 점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면 오늘 1.29% 상승한 국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국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377억이에요. 굉장히 작은 종목이죠. 자, 한진칼은 3조 9천억, 거의 4천억 원에 달하는 시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으로 인해서. 그럼 지금 국보 같은 경우에는 377억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사고는 있지만 5,200만원 사고 있어요. 5,200만원. 기관은 900만원 팔았고. 자, 여기에 내 투자금을 얼만큼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100% 정말 외국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사이즈 작은 종목에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가 좀 불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총의 크기 또한 참고를 하셔서 수급을 좀 보시면서 걸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동양고속 같은 경우에는 오늘 0.38%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 5,107주가 오늘 거래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얼만큼 계좌 비중의 현금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또 매수를 한다고 해도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거래량도 평균적인 거래량도 참고를 하셔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해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 그리고 시가총액 정도는 참고를 하셔서 종목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수급 추세의 변곡점, 상승의 변곡점을 만드는 중심에는 분명히 수급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 수급의 변화, 수급의 개선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보이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모니터링, 당일 수급서부터 일주일간, 그리고 한 달간, 그리고 분기 수급이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수급이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가 어떤 이유로 일시적인 또는 한시적인 이슈로 들어오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량, 이런 부분들 꼼꼼히 좀 따져보셔서 종목을 걸러서 보신다면 보다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분명히 증시 반등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시점이 어디인지 예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신호가 포착되는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알람, 구독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증시 반등 시에 제가 좋은 수급 변화, 이런 부분들 소개시켜드리는, 안내해드리는 날이 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말 편히 쉬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